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 fx는 항상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그럼 이 짝수차항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짝수차.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너가 fx 2fx 더하기 gx 라는 값이 너가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구하고 싶은 건 역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극한을 보고 싶습니다. 너가 이번엔 fx 더하기 gx분의 fx 빼기 gx 3gx. 그래서 한 가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일단 fx는 양수이고 짝수, 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fx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너의 역수인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쓸 겁니다. 그럼 너랑 서로 둘 다 수렴하는 극한이죠.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얘랑 곱할 겁니다. 서로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할게요. 좌변끼리 곱하시면 리미트끼리 곱한 건데 얘는 따로따로 리미트를 취한 거랑 리미트로 묶어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fx분의 1 곱하기 2 fx 더하기 gx. 우변끼리 곱해지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너는 이쪽으로 식 정리하면 2 더하기 fx분의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0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의 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이거 분자분모에다가 fx 나눠서 식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 갸웃해? 요게 나오면 저 분자분모 fx 나누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9번. 12번. 9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너랑 너를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대요. 그때 너랑 y축이 만나는 점이 q. 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생긴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요 2차 함수가 두 점을 지난다는 데에서 내가 요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너가 t, t 플러스 2 너가 마이너스 2, 0 최고차 한계수는 1짜리.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2, 0은 지나니까 y는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2에 나머지 그는 모르는 상태죠. 이걸 그냥 알파라고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q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한 마이너스 2알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q점의 y좌표입니다. q점의 y좌표가 필요한 이유는 ap와 aq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ap는 이만큼, aq는 이만큼, ap가 이만큼이죠? 그죠? 각각을 이제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t를 마지막에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식 정리를 할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식에서 알파와 t의 관계식을 끌어내야 돼요. 그걸 끌어내는 방식은 t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t를 여기다 일단 대입을 합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너가 t 플러스 2. 근데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정확히 뭐가 나와요? 뭐 안 맞죠? 맞나요? t 빼기 1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t 빼기를 넣으면 돼, 그냥 이제. 그럼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요. 뭐 할 수 있을까? 더 해줄까? 요거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긴 t, t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여기 식에다 넣어버리면 ap라는 거는 루트에 ap 너 제곱이죠? t 플러스 2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a, q는 너는 제곱이죠? 그럼 얼마야? 루트 2로 밖으로 묶을까? 2루트 1 더하기 알파 제곱인데 알파가 너니까
t 빼기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서로 뺀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해서 이제 나눠주시면 돼요. 어? 요거? AP. 요거? 네, 오른쪽. 요거? 아, 이구나. 맞네. 여기 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기 잘못했어요.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맞나요? 근데 안 맞는데? 아닌가? 맞나? 아, 그래서 앞에 루트 2 곱해져 있죠? 그죠? 루트 2 곱하면 개수가 딱 맞죠? 요거 최고차항 개수는 루트 2짜리지.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2짜리죠. 굳이 본다면. 여기 루트 2 곱하면 딱 맞아요. AP에다가 루트 2 곱해서 유리화하시면 된다. 12번. 오늘도 질문이 좀 많고. 그래? 어떻게 되겠지?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나는 수업을 좀 더 늦게까지 해도 돼. 자기 뒤에 수업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죠? 하나, 둘, 셋, 넷. 뭐야, 한재 손 든 거야? 아니야, 셋, 오케이. 아니야, 일단 최대한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너랑 직선 L이 너를 넓이를 각각 2등분한대요. 그때 t가 0으로 갈 때 요 y절편의 극한값을 구해달래.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단 정사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나는 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다. 각각 2등분을 한다. 라는 상황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얘기였고 일단은 정사각형을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이 점을 지나야 됐죠. 너의 대각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너라는 직선은 y는 m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 직선도 잡을 수 있죠? 이 직선은 뭐냐면 t랑 0,2니까 너는 y는 아니지? t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절편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언급한 바 있죠? 절편식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그래서 너랑 연립한 게 바로 이 점의 교점이 될 거야. 너의 x좌표가 나오겠죠? x좌표가 분명히 t와 m에 관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도 t와 m에 관한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m에 대한 형태로 나오죠. 0 들어가면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려면 너와 너를 곱한 게 너와 너를 곱한 거에 절반이 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높이랑 굳이 그러니까 얘를 곱할 필요 없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곱해야 되죠. 이만큼. 너가 뭐 여기가 밑변 너를 높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때 요 x좌표만 구하면 돼요. 요 x좌표를 일단 구할게요. 둘을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냥. 연립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y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t분의 2x 더하기 m x 더하기 m 더하기 1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1 되고 t 곱할까요? t 곱하고 mt 더하기 2 x는 1 빼기 mt 됩니다. x좌표 나오죠? x는 mt 플러스 2분의 1 빼기 mt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대충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너가 x좌표가 나온다고. mt 플러스 2분의 1 빼기 mt.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너고 그러면 mt 플러스 2분의 1 빼기 mt에다가 너의 높이. 너의 높이라는 거는 요 선분 길이만 보면 되는데 얘가 2에서 널 뺀 거죠. 1 빼기 m이 됩니다. 맞아요? 너를 한 게 뭐에 딱 절반이 돼야 되냐면 너 곱하기 너의 절반이 돼야 돼요. 즉 t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자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ft, y절편이 ft예요. 너가 ft입니다. 즉 내가 극한상으로는 뭘 보고 싶냐면 t가 0으로 갈 때 m의 극한을 보고 싶어요. 맞아요? 양변을 0으로 한번 보내볼까? t를 0으로 보내볼게. 그럼 t 0으로 가죠? 여기가 1로 가죠? 여기가 2로 가고? 그럼 망했죠? 아니다. m이 1로 가면 되네요?
그럼 m이 1로 가면 넌 2로 가네요. 그럼 답이 여전히 망했죠. 망했고. 잠깐만. 헤이. 헤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잠깐만. 뭐가 망했을까? 2를 곱했고, EX, Y 넣었고, 마일, 1. 맞죠? 맞고. MX 플러스 M 플러스 1. 플러스 1. 넘어갔고, 대입했고, 나눴고, 요거까지 맞는 것 같아요. M. 얘는 왜 MT죠? T를 곱했구나. T를 곱했으면 네가 찾았다, 이놈. 자, 찾았습니다. 이 새끼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양변 나눌까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난 어차피 t가 0으로 갈 때 m의 극한만 보면 돼. t 0 넣으면 이거 m값 나오죠? m값 얼마 나와요? L 빼기 m의 제곱은 2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양변 그냥 t 0으로 보내버린 거야. 이거 니네가 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m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거든. ft를 정말로 만들려고 해. 그 다음에 t를 0으로 막 보내려고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냥 t를 0으로 보내버렸을 때 m값의 극한이 수렴하는 어떤 극한 형태가 나온다면 끝이라고. t가 0으로 갔을 때 m의 극한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럼 얼마가 돼? 루트 2에다가 넘어가서 식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죠? m은? 기울기 음수잖아. 기울기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정확히 0이면 얼마야? 넓이가 전차의 4분의 1이죠. 4분의 1. 기울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도형상. 그럼 너는 1 빼기 m은 뿔마 루트인데 넘어오면 m은 뿔마 아니지 1 맞불 루트이죠. 맞불 루트. 뭐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루트죠. 1 빼기 루트. 근데 너니까 그래도 금방 찾았고 넘어갈게요. LA 두 문제 풀었네. 18번. 자, 그래도 풀어야지. 자, 어떻게 생겼냐면 두 함수 fx랑 gx인데 얘도 이제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이고 D급분만 해주셔. D급법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fx랑 g 절대값 x 빼기 k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은 한 개밖에 없는가? 일단은 자 그냥 요거만 아시면 돼요. g 절대값 x 빼기 k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아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절대값 쉬운 거예요. K. 얘는 먼저 g 절대값 x를 그린 다음에 걔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안 되지. 끄덕끄덕. 돼? 그게? 안 돼요. 되겠어? 왜 안 돼요? 잘 보세요. 형민아,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어. 안 되는 건가? X 바로 해야 되는데 절대값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x 대신에 x 마 k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니? 그러면 순서를 바꾸셔야겠죠. 어떻게 가야 되겠니? 오케이. 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평행이동.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거나 x 대신에 x 빼기 k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대칭신 거고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대칭을 먼저 하면 x 절대값 x로 바뀌었다고. 이 자리에다가 x 빼기 k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지 이 바깥에 막 k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냥 모르세요. 그냥 이해랑 맞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평행이동 먼저 해야 돼요. 평행이동 먼저 해야 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직접 그려보세요.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려봐. 평행이동하고 대칭하면 대칭하고 평행이동 전혀 다르구나. 씨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먼저 하셔야 됩니다. k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양수 k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너를 요거는 x축에 보다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접었다 펴겠다는 거죠. 데칼코마니. 근데 얘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개수가 한 개인가? 그러면 애초에 k에서의 연속성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처음에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얘는 원래 어디서 불연속이었냐면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맞아요?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X는 K에서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양의 방향은 K만큼 같으니까. 걔를 내가 0보다 큰 부분을 접었다 폈다고 한들 K에서 여전히 불연속이죠. 맞아요? K에서 여전히 불연속이에요. 이젠 심지어 어디도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K까지도 불연속이는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됐어요. 하지만 막 K가 불연속이고 아니고는 내 알바는 아니다. 문제에서는 어차피 K에서의 연속성만 물어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K에서 불연속이야. 그지? 하지만 좌우극한 함수값은 존재하는 상태. 거기다 fx를 곱했어. 그럼 fx는 K에서 뭐가 돼야 되겠니? 그럼 K는 얼마야? 끝.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초에 시작할 때요. 절대값 x 자리에 k 우극한 k 좌극한 이렇게 넣어서 판단해요. K 뿔 K마? 절대가 맥스자리에? 해도 상관은 없죠. 상관없죠. 예를 들어 k 우극한 넣으면 0 우극한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GX는 K에서 불연속이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 그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오케이. 얘는 이제 어떤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그렇게 본 거고, 너는 그냥 수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수식으로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19번. 19, 20. 개 오래 걸리는 것들만 남았고. 자, 어쩔 수 없지. 이런 걸 준 내 잘못이지. 잠깐만, 이거? 자, 19번 사실 지금 디귿만? 이거 바깥에 벗어나면서 이제 약간 달라졌죠. 야, 그냥 기다려봐. 야, 씨. 안에는 되는데. 알았어. 원래 그래요. 바깥쪽이 어려워요. 지금 루트 2랑 너도 루트 2 연결한 선분이 있습니다. 얘는 선분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t짜리인 원이 여기서부터 동글동글 이렇게 점점 이제 변화해 가는 거죠. 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너의 점 위에 원 C 위에 점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였냐면 어떠한 임의의 삼각형의 넓이는 예컨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너 위에다가 잡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너가 선분 길이가 루트 2였고, 아니 너가 2였고, 그럼 실제로는 넓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오로지 이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이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나 되겠는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쭉쭉쭉 세봤는데 처음에 그러면 중요했던 거는 최대 최소인 순간은 오로지 한 번만 세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대칭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랑 같죠. 항상. 그죠? 그러면 이쪽에 하나의 점이 예컨대 요 선분 길이가 뭐 1이라면, 아니겠지만 1이라면 너도 반대쪽에도 1인 게 또 꼭 있다고 그랬고, 만약에 여기 최소인 게 있다면 최소인 순간은 얘는 오로지 한 번, 최대인 순간도 역시 오로지 한 번. 그래서 그 길이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1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하고 빼는 형태로, 그래서 D라는 건 꼭 이렇게 생겼었어요. 1 빼기 T부터 1 더하기 T까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보는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T값이 1보다 커지면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T값이 1보다 커지면 하한선이 0이 됩니다. 0. 왜? 거리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교점이 생긴 순간 최소값은 항상 0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가 되는 것들만 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점이 있는 형태를 관찰을 하다가 요렇게 되고 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교점을 갖고 그 이후엔 더 이상 교점을 갖지 않게 되죠. 자, 요때는 최소가 얼마가 되냐면 이만큼이 최소가 돼요. 그죠? 요 선분의 길이가. 근데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면? 요 순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일 짧잖아. 맞아?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 선분까지 가장 짧은 점은 항상 요 두 점이라고. 요렇게. 그럼 요 선분의, 그럼 요때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얘가 최소 아니야, 이때는? 요거 얘가?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발 내려가지고 직각. 거리가 얘가 이걸 보는 건 아니잖아. 삼각형의 넓이 볼 건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너 곱하기 너 하니 혹시?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든가 너 곱하기 사인 135도를 하든가. 아, 상관은 없어. 근데 어차피 너가 2라고 했고 내가 계속해서 이 D라는 거는 수선의 발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수선의 발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선분 길이는 얼마냐면 너가 T에서 너가 얼마야? 루트 인가? 를 뺀 거에다가 다시 루트 2분의 1 해준 거라고. 그 이때는 하한선이 이렇게 된다고. 루트 2분의 1 T 빼기 루트 2 1 더하기 T 이렇게 된다고. 이때가 이제 달라진다고. 맞아? 딱 한 번만 다시. 아니, 넓이를 구할 때 이 반지름이 T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T. 그럼 요만큼 선분 길이는 T 빼기 루트 2죠. 그럼 얘가 루트 2거든. 근데 요 선분 길이가 T 빼기 루트 2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S는 T 빼기 루트 2에다가 2 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사인 135도가 된다고.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 D가 S라고 S. 원래 여기서 D가 S였잖아. 요 선분 위에 D잖아. 2분의 1 D 곱하기 2 해서 S인 거고. 이렇게 된 상태고. 여기서 S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는 얘는 최소값이 그럼 요게 돼야 된다고. 요게 최소라고. 얘가 자연수인 것들을 찾는 거라고 그러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예를 들어 1이 될 수 있죠. 얘가 2일 수 있죠. 얘가 3일 수 있지. 요 하한선이. 얘가 자연수가 되는 순간 또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1이라는 건 어떻게 돼? t는 루트 2 더하기 2. 이런 거 가능하죠. t는 루트 2 더하기. 아니지. 2루트 2 더하기. 아니지? 뭐 이상한데? 너는 루트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루트 2. 미안. 2루트 2. 너가 3루트 2. 너가 4루트 2. 이런 것들이 다 불연속이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찾으라고, 여기서. 그래서 불연속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더 많죠. 그죠? 저 루트 2의 형태들에서도 불연속이 나오더라. 개수가 달라진다. 답이 디귿이 아니에요. 디귿이 틀릴걸? 네, 틀려요. 응.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요 루트 2의 존재 때문에 달라진다, 틀리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림과 같이 AB는 4, BC는 3, 그 다음에 각 B는 90도인 삼각형 ABC의 변 AB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원이랑 삼각형 ABC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자체를 fx라고 하겠대. 그때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실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일단 4, 3, 90도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이 2짜리죠. 2짜리. 자, 너가 4, 넌 2고 너가 2가 되겠죠? 3, 5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 원이 움직일 건데, 그거 맞아요? 아니, 그림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내 맘인데? 여기부터 출발할 건데? 편 A, B, 위로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 출발할 건데? 가운데서 출발할까? 아니. 왼쪽 끝에서 출발하면 안 돼? 아니, 네. P는 A에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자, 누가 봐도 여기 있고. 그래서 움직일 겁니다. 원의 중심이 A부터 B까지 움직일 건데, 그때 너랑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fx래요. 그럼 처음에 P가 A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몇 군데서 만나냐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요. 맞죠? 그러면 이 만남의 관계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원과 선분이 만난다라는 상황으로 볼 건데, 얘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원과 어떤 직선이 만나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쭉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서 올 거야. 원이 쭉 움직일 거예요. 그럼 원이 움직인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삼각형이 여기로 움직입시다. 왜냐하면 원을 계속해서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예컨대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맞죠? 야, 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삼각형 이것도 싫으니? 우준아? 원 그릴까? 자, 그래서 몇 개예요? 몇 개 만났죠 이제?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났죠? 좀 더 갈까요? 개수 달라졌죠 지금 분명히? 그 직전엔 두 개였어요 이렇게. 그 직전엔 이렇게 두 개였어. 하나, 두 개였죠? 근데 요 끄트머리가 여기에 닿으면서 세 개가 됐어요. 조금 더 가겠죠? 조금 더 가다 보면 분명히 요 선분이 얘랑 접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내가 아까 요 녀석 있었지? 여기 끄트머리가 여기 닿은 거 세 개? 그거보다 조금, 즉, 요 접하는 거랑 끄트머리가 여기 닿은 거에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얘는 몇 개예요? 얘가 네 개예요. 봐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죠. 그죠? 네 개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네 개. 그럼 여전히 어쨌거나 개수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은 요 끄트머리, 요 뾰족한 점이 이쪽 끝에 닿았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할 때랑 그 다음에 쭉쭉쭉쭉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쭉쭉쭉 벗어나면서는 더 이상 뭐 달라질 게 없죠. 계속해서 두 개죠.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A는 어디예요? X. X가 AP 선분길이죠. A부터 P까지 선분길이. 그럼 A부터 P까지 선분길은 P가 중심이니까 여기가 2일 때 일단 한번 달라졌고 이만큼.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접한다는 거는 너랑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요때 한번 첫 번째 불연속, 또 다른 불연속은 이만큼의 선분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P인 거죠. 난 이제 P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A점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 선분길이가 얼마냐는 거야. 얼마에서 닮음이니까. 너가 2잖아. 3대 4대 5가 돼야 되죠. 3분의 5 곱하시면 3분의 10이 됩니다. 맞아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불연속이 되더라. 참고로 얘는 가장 이지한 마이너한 버전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이거를 요때 당시에 이제 해서 수투에서 어떻게 많이 냈냐면 단대 같은 데서 뭐 어떻게 냈냐면 갑자기 얘가 이 삼각형 위를 질주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통째로 반지름 1자리가 갑자기 2자리는 양호해. 1자리가 이 위를 뱅뱅뱅 돌 때 언제 불연속이 되는 거 막 이딴 문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빡치게 나왔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상황이와 같다. 요 정도 간단하게만 봐라. 19번에 디귿이 맞대요. 디귿이 맞대? 1, 2, 3이요. 진짜? 1, 2, 3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잠깐만. 왜일까요? 잠깐만 볼게요.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A, B. 특별히 강구하는 게 있나? 아니, 답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끝나고 확인해 볼게요. 근데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19번이 평가원 기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사설 기출일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맞게 푼 것 같은데? 특별히 이상은 없네. 38번 11시 반 얼마나 필요할까? 수업을 하는데 일단 숙제를 다 하고 고민해 봅시다. 자, 숙제는 해야지. 저 안 되면 진도를 뭐 다음번하고 나눠서 하지 뭐. 진도가 우리가 좀 빠른 편이긴 하거든. 수원을 6번 만에 나가가지고 사실 느린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추세로라면 2월 중순쯤에 거의 수투가 끝납니다. 근데 원래 2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럼 숙제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할 텐데 너무 숙제가. 그건 뭐 좀 주면 되니까. 자. 볼게요. 시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더하기 1이랑 x 플러스 t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어쨌거나 불연속인 거 봐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잘 그릴 수 있겠냐는 거야. 일단 이거를 여러분이 거지같이 그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경우를 나눠가지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럼 얘는 야, 니네 혹시 이거 어떻게 그리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저 삼성이에요? 삼성이라고 쓴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그리니? 저 7 따로 해가지고. 그럼 얘는 왜 1을 따로 안 하는 거야? 왜 1을 왜 따로 안 그려 얘는? 제발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냥. 봐봐 무슨 소리냐면 야 여기 1이 있어. 얘는 그러면 x제곱 빼기 3 절대값 x에 맞아요? 그럼 얘는 그니 0이랑 3 또는 0이랑 마이너스 3에 있는 녀석이야 맞지? 그럼 0이랑 3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3이랑 0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거 0보다 작을 때는 왼쪽 거 그럼 뭐야? 이렇게 생겼네?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1이 돼야 된다고. 기준을 막 또 x축으로 잡지 마세요. 거지 같은 기준은 좀 잡지 마세요. 왜 거길 기준으로 잡는 거야 이거를? 이 그림을 거길 기준으로 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기준은 y는 1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t라는 걸 갖다 긋습니다. 자, 얘가 지금 여기가 음수가 나오죠. 그죠? 음수 나오고. 하지만 x 플러스 t라는 건 기울기 1짜리. t는 밑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맞아요? 처음에 안 만나죠? 차차차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접한 순간에 생기겠지 뭐. 요때가 불연속인 거 맞니? 개수 달라지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달라졌어. 또 올라가겠죠? 또 접하겠지? 그러면 야 여기를 접할 때가 기울기가 1일까 아니면 여기를 먼저 만날까? 해봐야 돼? 이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 하게? 1보다 클까 작을까? 누가 봐도 1보다 크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 1보다 커요. 그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1보다 큰 게 있다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1인 게 존재합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당연히 접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굳이 해볼 필요 없어요. 그럼 넌 뭐야? 그 다음에 여기지? 하나, 둘, 셋, 끝. 응? y를 1이라고 기준 정하는데 x 0이 1이라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 보면 근이 뿔마 3이라서 잡기가 편해서 그래요. 니네가 이런 거 그릴 때도 아까 내가 이걸 예시로 들었는데 얘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너 7에 있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형태구나. 이렇게 그린다고. 아니야? 다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7이라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야. 평행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이거 누가 x축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어?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어딨어? 7을 기준으로 그릴 거 아니야? 똑같아요. 어쨌거나 38번 했고 44번 44, 46, 47 44 형민이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언제부터 자고 있냐? 아니 아까 중간에 내가 한번 깨웠는데 발로 찰까? 야 44번 질문이신 분? 저 새끼 거지. 깨워봐. 44, 54, 64가 그래? 형민아, 야, 이제 네 질문이야. 야, 개놈 새끼, 야, 형민아, 44번 네 질문이지 이제. 모자 좀 벗어봐. 조심 뒤에 가서 들어. 응? 빨리. 이제 그만 자. 한 2번 깨웠어. 물론 엄마도 아침마다 나를 깨우면서 이런 심정이었겠지.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t, t제곱. 근데 수직인 점이 너랑 만나는 그때 뭘 보는 거냐면 y절편이죠. 그럼 x가 0으로 가, t가 0으로 갈 때 y절편은 어디로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그냥 비례 관계를 통해서 선분기를 찾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직선에 대한 얘기죠. 직선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수직이라는 거는 닮음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닮음이 안 보이면 골치 아파요. 닮았죠? 직각삼각형 수해봐. 그래? 그럼 너가 t, t제곱이라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t짜리라는 거야. t. 맞아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수해봐 이렇게 내리면 1대 t예요. 그죠? 이 각도에 대해서 1대 t라고. 근데 얘랑 각도가 똑같아요. 그럼 너가 1대 t면 너도 1대 t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수해발 내려서
여기 점 Q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T죠, GT? 그럼 보세요. 굳이 직선의 방정식 세울 필요 없다는 거야. 요 높이가 T고, T 제곱이고, 요 선분 길이는 T입니다. 근데 우리 무슨 닮음을 배웠냐면,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이다. 이거 기억나요? 다시 한번.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이다. 이거 기억나요? 직각삼각형 닮으면서 삼각함수 활용할 때 내가 얘기 안 했니 이거?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 너 곱하기 너는 아니지. 그렇죠.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뭐 이런 거 있어요. 중3 때 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막 소공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삼각형 닮음입니다. 그냥 닮음에서의 비례관계. 쨌거나 그래서 너 곱하기 너는 너의 제곱이야. 이거는 얼마야? 따라 4분의 1. 왜냐면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아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도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닮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도형이니까. 도형은 도형답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여기? 직각이고 니니 90도 니니 90도? 수직인 직선으로 풀어도 된다니까. 해도 돼요. 아니 그럼 얘가 이제 y는 기울기가 t짜리잖아. tx거든. 이쪽 직선이.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빼기 t 더하기 t 이렇게 된다고. t제곱. 그게 뭐야? 마이너스 t분의 1 x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속도가 빠르다고 얘가. 알면. 86번. 자, 좌표평면에서 t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너와 두 점이 있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 L이 선분 AB와 만나기 위한 실수 M의 최대 최소값이 있나 봐. 그거를 각각 FT, GT라고 했을 때 그 M의 최대 최소값이 T에 관한 함수로 나오나 봐요. 그죠? 즉 T 값이 정해지면 나는 이 선분의 AB와 만나기 위한 M 값의 최대 최소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 T를 1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겠는가? 둘의 곱이. 자, 그럼 일단 이 직선의 특징이 있어. 얘는 T, 루트 T를 지납니다. 맞아요? 그때의 기울기 M짜리이고 그럼 T, 루트 T라는 녀석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냐면 루트 X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 위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일, 콤마일이랑 1, 마일이 있네. 마일, 콤마일은 여기 있고 1, 마일은 여기 있어요. 너가 A, 너가 B. 1, 마일, 마일, 1. 자, 그 다음에 t는 1보다 큰 데서 이렇게 다가올 거야. 잠깐만. 그림을 약간 거지같이 그렸고 이렇게 그릴게요. 미안해. 조금 더 잘 그려줄게. 여기 1,1이거든. 1,1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t라는 점. t라는 점은 원래는 이쪽에 있어요. t, 루트 t. 맞죠? 그래? 그러면 야 이렇게 생긴 선분이랑 얘랑 직선이랑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겠어? 너부터 너까지 아니겠어? 이렇게? 그럼 위에 거 지나는 게 최대니까 너가 FT가 되고 요때의 기울기가 GT가 되는 거 맞죠? M1, M2라고 할까? 그럼 평균 변화율식 쓰면 될 거 아니야? 평균 변화율식 쓸게요. 큰 값은 t에서 1 빼고 함수값끼리 빼고 얘가 ft 그 다음에 gt 곱하는 거죠. 얘는 t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1 빼고 모두 t에서 1 빼고 될까요? 끝. 약분되죠? 47번. 저런 거는 이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좀 쉬운 사점. 쟤도 수능에 나올 만한 정도 난이도의 쉬운 사점. 자, 좌표평면에서 아니지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너에다가 내린 수행발이 있는데 수행발의 어떤 극한값 같은 걸 구하는 거네. OH와 pH 빼기 3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얘는 OH랑 pH만 선분 길이를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OH는 그냥 T라고 잡으면 되죠? pH는 뭐야? pH는 뭐가 돼요? 그죠?
t제곱 t 플러스 3 플러스 1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럼 pH에서 3 빼고 5H에서 1 빼고 빼라는 소리, 나누라는 소리인데 3 빼고 너에서 1 빼고 극한 t를 1로 마이너스 1로 가나? 마이너스 1로 what? 그러니까 UH가 네. 길이니까 5H가? 마이너스 1로 가는구나. 교점이 마이너스 1 쪽에 있구나. 맞네. 얘가 원래 요 그림상으로는 얘가 지금 1사분면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t인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죠. 사실은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좌표가 t라고 한다면 요 선분의 길이는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t라고 할게요.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그럼 괜찮나요? 그럼 마이너스 1 주변에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 정리해가지고 약분해서 갖다가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아래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풀셔도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에 t제곱 t 플러스 3에 너가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요식을 ft라고 한다면 그냥 뭐에 불과하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 불과하죠.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극한에 대한 계산은 미분계수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지? 뭐 오늘 조금 더 미분계수 하면서 보겠지만 그 다음에 52번 3개밖에 안 나왔어. 좋아. 고무적이다. 많이 졸립니 형민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 좀 깨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이것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어? 아, 그래? 아, 그러네. 52번 풀지 마세요. 그래? 그렇죠. 해설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근데 또 안 풀었겠죠? 문제 오류 개꿀. 문제 오류는 걸러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안 풀었겠죠. 이거는 그렇죠. 왜 54번 할게요. 자, 보세요.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죠. 그러면 fx는 다항함수, gx도 다항함수. 원칙적으로 둘 다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인데 연속 나누기 연속은 오로지 분모가 0일 때에만 불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근데 2차 함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짝수근의 판별식인 4 빼기 a가 0보다는 작다 쓰시면 돼요. 0이 돼서도 안 돼요. 0이 된다는 건 중근이 있다는 거예요. 0이 된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약분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아니라 그랬어요. 네. 약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도 남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랑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프적으로는 전혀 다르다고. 정역에 문제가 있잖아. 얘는 정역이 2일 때 안 되는 거고 얘는 정역이 2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그리면 구멍 빵꾸 뚫린 이렇게 생긴 거 나왔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떠한 상황의 문제냐면 함수 값을 내가 추가로 정의를 해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약분이 안 되면 아무리 함수 값을 정의해 주려고 해도 불연속인 거고 혹시나 약분이 되면 함수 값을 별도로 그 극한 값과 동일하게 정의해 주면 연속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까 그때 수업 때 했던 25번이 이제 그 얘기인 거고. 그죠? 자, 마지막 64번 하고 잠깐만 휴식. 다함수 fx에 대해서 두 개의 극한값을 줬네. 그죠?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랑 그 다음에 1로 가는 극한이랑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 비례매.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fx 빼기 2x 제곱을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2가 되도록 하려면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fx는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4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거를 이제 주어진 오른쪽 식에다 넣습니다. 자, fx 더하기 x 3승이니까 그럼 x 3승 4x 제곱 ax 플러스 b 나누기 x 제곱 빼기 1 너가 8인데 자
그럼 요거 일러서 이제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 함수의 극한 단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거 미분계수를 이렇게 풀 줄 알아요. 이거 x 플러스 1 따로 묶어내면 2분의 1로 가죠. 2분의 1 이쪽에다 일단 곱해서 그럼 너가 극한 16으로 갈 거야. 맞아? 그럼 이 식 전체를 뭐라고 논다고 그냥? 얘를 뭐 gx라고 논다면 그럼 g 1은 0이고 g 프라임 1이 16이 돼서 이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약분해서 조립제법 쓰는 거는 처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었고 사실은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는 거꾸로 미분계수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 분자를 전체를 치환한다. 오늘 나오는 문제들 중에 있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10분만 쉽시다. 뭐 할 거냐면 미분법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교육과정상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의 일환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 최대치수,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접선의 방정식, 사실은 어떠한 접한다라는 상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어떠한 녀석이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떤 fx가 있어. 많이 봤을 거야. ax제곱 더하기 2x. 너가 x bx 플러스 3. 근데 x는 너가 2보다 작을 때 x가 커가 났다 2일 때. 그래서 이건 여러분한테 fx가 미분 가능할 때 무슨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 위아래에다가 2 넣고 위아래에다가 서로 미분해서 다시 2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편의상 위의 함수를 gx라고 하고 밑에 함수를 hx라고 합시다. f1x라고 할게요. f1x f2x. 그럼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맞죠? 다시 한번.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면 돼요. 맞죠? 그럼 식을 이제 이렇게 썼을 거라고. F2랑 F2, 2랑 그 다음에 F 프라임 너랑 F2 프라임의 2랑 이렇게 두 개가 같았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어떠한 f1x라는 녀석과 f2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둘이 서로 x는 2에서 접한대. x는 2에서 접한대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풀어내는 게 이 상황이었어요.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라 함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그 점에서 접한다는 거는 거기를 경계로 해서 그 함수가 이제 미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너와 너가 서로 접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접한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바꾸기에 가장 좋은 변형은 뭐였냐면 f1x에서 f2x를 뺀 것이 너가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갔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줘야 돼요. 평등식의 개념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애초에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너를 넘기면 0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너도 0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나는 둘을 뺀 함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를 편의상 gx라고 할게. 그럼 gx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g2도 0이고 g 프라임 2도 0이잖아. 그러면서 다항 함수인데 그럼 2에서 0이면서도 접선의 기울기도 0이잖아. gx라는 함수는 2에서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로 뭘 가져? x 빼기 2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도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 가능성을 풀 때 보통 이렇게 풀거든. 여기다가 위아래다 넣고 미분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꼭 그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언제
이걸 쓰기가 편하냐면 두 함수를 서로 뺀 함수가 심플할 때 딱 뺐는데 되게 간단한 형태가 나와. 예컨대 여기 x 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빼면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소거가 되겠죠. 좀 단순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를 잡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함수가 좀 복잡하지만 뺀 함수를 자꾸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함수 빼서 하나의 함수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어내는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의 함수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서로 빼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듯이 사실은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함수인데 원래는 걔를 두 개를 분리해서 그들의 만남으로 관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fx 더하기 2x 플러스 k가 너가 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fx 3차 함수래요. x 3승 더하기 뭐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럼 3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분명히 뭐였냐면 3중근을 갖는 형태였죠. 이거 기억나요? 어떠한 한 점에서 3중근을 가져야지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했어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다시 할 건데 근데 얘를 너가 A에서 이제 만나고 미분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어떠한 관계로 보셔도 상관은 없냐면 내가 fx라는 거를 확연하게 그릴 수가 있었다면 fx와 너를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서로 x는 a에서 접한다. 이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fx에다가 얘를 갖다가 그어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어떤 직선을 적당하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요거 원래 하나의 함수였죠. 하나의 함수였던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fx와 너의 만남으로도 볼 수 있다. 얘는 방부등식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항함수의 경우 다항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3차 함수 3, 4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중에서도 이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 어딜 보시냐면 29번을 보세요. 10페이지 잠깐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 29번이 정확하게 뭐냐면 절대값 함수죠. 3차 함수죠. 1차 함수죠. 3차 함수와 직선의 만남인데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성이죠. 이게 오늘 다루는 메인 테마인데 이게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메인 테마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려고 봤는데 작년 기출이 정확하게 이거랑 테마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요. 사실은 접선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접선의 관계와 이제 섞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풀리는데 먹고는 뭐 나중에 그래서 작년 30번이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 출제가 되었었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년도 나형 20번에 보시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오죠. 니은번, 디귿번 미분 가능성 판단하는 거 나오죠. 요거 인수로 갖는 부분 이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뭘 보시냐면 25번을 보세요. 25번. 25번이 가형 3월 30번인가? 가형 4월 30번인가? 아무튼 미적분이 30번에 안 나오고 이제 수투가 나왔던 약간 뭐 이런 형태인데 얘도 상당히 까다롭고 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다시 앞으로 가서 15번 잠깐 보세요. 15번. 15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나형 9월 30번이었어요. 봐봐. 나형 9월 30번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얘기하고 있죠. 6, 9, 3, 6, 9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수능까지가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래서 보통 맨날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자. 3월에 저도 시험 범위가 이제 좀 안 맞으니까 그렇다 치고 6월과 9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9월 30번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을 냈어. 대놓고. 마지막에 수능 30번에 다시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을 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올해도 이제 출제되는 흐름을 보면서 그걸 맞춰서 조금 여러분한테 주지시킬 내용들이 생길 텐데,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미분 가능성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절대값 fx 아까 미분 가능성 간단하게 설명했죠. 너가 미분 너의 원래 미분 가능성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x는 a에서 아니지 f a가 0인 순간을 관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f'a가 0이면 2가고 그렇지 않다면 미분 불가였어요. 맞죠? 왜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왜 관찰하는 거야?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 보는 건데 갑자기 왜 0이 되는 점 찾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거기서 왜 접는 거예요? 왜 접힌 거예요? 거기가 함수가?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무조건 뭐라고 보라고 그랬어? 너는 fx 또는 마이너스 fx인데 함수가 그럼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맞아요? 함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언제야?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맞아요? 즉 애초에 fx와 마이너스 fx를 나누는 경계라는 거는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나눈단 말이야. 그럼 그게 x는 a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경계가 생겼다면 fa에서 반드시 0이 됐겠죠. 그죠? 함수가 서로 바뀌었다면. 근데 물론 함수가 안 바뀔 수도 있어. 함수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너가 0보다 커나 같다가 0이 됐다 다시 0보다 커나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상황은 뭐야? f'a가 0인 순간이죠. 사실은 접하는 순간이죠. 사실은 너랑 접해야 된다는 거지. 야, fx랑 마이너스 fx랑 접하려면 그 점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당연히 역시 0이 돼야 되죠. 왜? f'a랑 마이너스 f'a랑 같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르다면 미분계수, 좌우미분계수 달랐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본다는 거는 무조건 뭘 보는 거냐면 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가? 대체 0인 순간, 대체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 경계에서 접하면 미분이 되고 접하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다고 갑자기 불연속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물론 불연속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연속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좀 예외적이고 다항함수에서는 사실 자주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본 테마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라는 건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면 다항함수에서는, 얘는 지금 다항함수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고, 다항함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론은 이거야. 그래? 그러면 만약에 fx가 다항함수였다면, 그리고 fa가 0이라면 0인 순간이라는 거는 x 빼기 a에 1승은 인수로 같겠죠. 맞죠? 그는 돼야 되니까 fa가 0이니까. 근데 f'a까지 0이려면 이 경우에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죠. 이거 어디서 했어? 아까 저기서 했잖아.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맞아요? 어떤 다항함수가 a에서 근을 갖는다는 건 x 빼기 a의 1승을 인수로 간다는 거고, 근을 가지면서 동시에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거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어떠한 점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점에서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얘는 뭐냐면 너를 인수로 갖지만 얘는 인수로 갖지 않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x 빼기 a의 1승만 딱 인수로 갖는 경우에 이거를 선생님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라는 거는 정확하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단일근의 개수와 동일해요.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 근이 한 개 다 따로 있는 거지.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세 점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맞죠?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 그러면 하나는 중근이 되죠. 얘는 단일근이 아니죠. 단일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근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이 되기 위한 3차 함수의 특징은 당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어? 3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3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만약에 중근이 있어.
중근이 있으면 나머지 근 하나가 남죠. 얘가 무조건 미분이 안 되지. 하나하나 따로 있어. 여전히 미분이 안 되죠. 하나씩 따로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뭉쳐 있어야 돼. 최소한 2명 이상 뭉쳐야 된다고. 근 입장에서는 미분이 되려면.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어떻게 써 그러면? 4차 함수는 예컨대 이중근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미분이 다 되겠죠. 그럼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절대값 fx를 물어볼까? 잘 안 물어봐요. 그러면 4차 함수에서는 뭐가 되게 특이할까? 역시 3중근이 되게 특이해요. 3중근이 되게 특이해요. 3중근의 상황이 왜 특이하냐면 유일하게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딱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바로 3중근이에요. 왜? 근 한 개 따로 있고 3중근 따로 있고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근 한 개 따로 있고 중근 있고 뭐 하나 남으면 안 되나요? 하나 남는 건 무조건 뭐야? 실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개짜리는 자기 혼자 허근이 될 수가 없거든. 허근이라는 건 항상 켤레로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럼 실근의 개수라는 건 원칙적으로 전체 근 4개 중에서 허근이 없으면 실근이 4개, 허근이 2개면 실근은 2개, 허근이 4개면 실근은 없어요. 맞죠? 근데 실근이 대 단일근의 개수가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실근이 2개 아니면 4개잖아. 그럼 2개는 묶으면 다 미분이 되는 거고 4개는 2개씩 묶어도 미분이 되는 거고 한 개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4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순간이 언제냐면 3개 1개 실근이 묶인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요새는 아주 그것만 물어보진 않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3, 4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핵심이 뭐가 되냐면 너는 3중근의 을 기억하자. 기억.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20번에 나왔던 재작년 20번에 나왔던 20번이면 그래도 준킬러 난이도이고 조금 어려웠던 기니디가 있는데 이따 수업 시간에 풀 건데 뭐가 있냐면 fx 곱하기 g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성. 그래서 뭘 해드릴 거냐면 보세요. fx 너가 불연속 너가 미가 해서 미가이고 싶대요. 요게 있고 그다음에 너가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게 있어. 미분 에다 미가 역시 미가이고 싶대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불연속 연속 다 x는 a에서 해. x는 a에서 일단 요거 쉽죠? fx가 뭘 인수로 갔냐면 fx는 x 빼기 a의 1승을 인수로 갔죠. 맞아요? 이거 기억나잖아. a에서 근이 돼야 된다고. x 빼기 a의 제곱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 x 빼기 a의 1승을 갖는 건 맞으니까. 근데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에다 미가를 곱해서 미가가 되는 것도 역시 x 빼기 a의 1승을 인수로 갔습니다. 근데 얘가 독특해요. 불연속에다 미가를 곱하면 적어도 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fx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게 독특하다고. 기억을 하세요. 암기를 하세요. 조금만 암기해 주세요. 요거만 불연속 미가가 되려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불연속 함수 뭐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가우스 함수 아니까 가우스 함수 교육까지 좀 빠져.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불연속 함수 예시를 들만한 게 없습니다. 머리 같아요. fx 이렇게 할게요. fx는 x 빼기 1로 가다가 이 x 플러스 1로 가는 얘는 x가 1에서 0에서 에이씨 미안해. 야 fx가 아니다. 오른쪽이 gx죠? 미안해. gx야. 이거 다 gx야 이거. 왜냐면 얘는 불연속 함수잖아. 오른쪽이 gx예요. 뒤에 곱해진 게. G로 바꿔주세요. 자, 이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어요. x 마이너스 x 너도 0이다. 자, 이렇게 그리고 뭐 불연속이면서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다가 어떤 gx를 곱할 거야?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맞죠? 그러면 먼저
얘네끼리 곱했을 때 연속성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미분 가능성만 볼 건데, 얘는 fx 자체가 연속인 함수니까, 그럼 미분 가능성을 보려면 너의 미분 계수가 있습니다. 좌미분 계수 마이너스 1 나오고, 너는 얼마야? 플러스 1 나오고, 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렇게. 각각 미분을 했어요. 너의 미분 계수는 g'0이 됩니다.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고, 얘는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았을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둘을 곱하는 함수인데 미분 계수끼리 곱하진 않는단 말이야. 원래 미분이 되려면 어떻게 쓸 거냐면 fx 곱하기 gx인데 너를 이렇게 미분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fx g'x.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x를 좌우 극한으로 보내본다면 일단 이 부분이 어때요? 얘는 어차피 뭐가 되냐면 f 미안해 0이다 0. 0으로 보낸 거죠. f 0 곱하기 g'0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도 f 0 곱하기 g'0이죠. 요건 잘 정의되는 거 보이나요? 왜냐면 얘가 연속이니까 fx는 연속이고 얘는 g'0이라는 거는 어차피 좌우미 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가 돼요. 얘는 뭐가 되냐면 너의 0에서의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되죠. f'0 곱하기 0 플러스라고 쓸게요. 여기 G0이 돼요. 얘는 f'0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곱하기 G0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뒷부분은 같죠? 그럼 얘도 같아야 되겠지. 같아야지만 전체 더한 게 같아지겠죠. 근데 얘네가 같아야 되는데 G0끼리는 같다며.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르다며 지금.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죠. 지금 미분이 안 되죠. 그럼 얘네가 서로 다른데 곱해서 같으려면 G0이 반드시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G0은 0이구나. 저기 입장에서 GA가 0인 거죠. 그래서 XA의 1승만 인수로 가지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얘도 불연속일 때 마찬가지. 그럼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불연속 곱하기 미가가 애초에 미가가 되려면 반드시 gx는 x 빼기 a의 1승은 일단 인수로 가져야 돼요. 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연속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g0은 0이 나와요. 맞아요? 이미 g0은 0이야. 그럼 이 부분은 똑같네. 그럼 여기는 일치하지. 그럼 얘가 일치해야 돼요. 얘가 일치해야 되거든. 근데 f0이랑 f0 플러스랑 f0 마이너스랑 다르지. 왜냐면 불연속이니까. 서로 다른데 g'0끼리 서로 같은 상태에서 g'0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에서는 g0도 0이고 g'0도 0이라서 x제곱을 인수로 갖죠. 얘 같은 경우에는 a로 표현하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냥 증명은 간단하게 약식으로 증명을 해드린 거고 그냥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불연속 곱하기 미분 가능되기 위해서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어디를 보시냐면 27번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미분 가능성은 거의 다 했어요. 접선은 개념이 많진 않아. 자, 함수 fx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항함수 px인 거죠. 다항식. 오는 걸 골라달래. 기억번. 곱해서 전체에서 연속이면 p0은 0이 되는가. 일단 fx 0에서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불연속이니까 그럼 반드시 px는 0에서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p0은 0이죠. 참이죠. 니은번. 둘이 곱해서 미분 가능하면 밑줄. 미분 가능하면 p2는 0인가. 근데 이봐. 얘가 2에서 연속이 불연속이에요? 2 들어가면 연속이죠. 근데 미분하면 2에서 fx는 미분 불가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지. 그러니까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px가 역시 x 빼기 2를 1승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맞죠? 참이에요. 마지막 디귿번 p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 역시 미분 가능성 물어보고 있고 얘는 너로 나눠 떨어지겠는가. 근데 fx를 제곱을 해봤어. fx를 제곱을 해보시면 너의 전체 제곱은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x 빼기 3의 제곱. 자, 경계는 너가 0이랑 2죠? 이 정도 할게요. 자, 0, 0 넣으면 불연속이죠? 2 넣으면, 2 넣으면 연속이죠. 그럼 봐봐. 얘는 불연속이 지금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불연속이랑
px랑 곱해서 0에서 미분이 되려면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왜냐면 불연속이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얘는 연속이지. 연속이면 미분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 빼기 2에 1승을 인수로 가져야지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작년 고3, 이번에 수능 친 고3이 애들이 고2일 때 내가 가르쳤는데 걔네가 그 해 수능은 안 봤죠. 그죠? 그러니까 고2일 때 가르쳤으니까. 고2일 때 가르쳤는데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수능에 나왔고 사실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올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년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라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겠죠. 그죠? 찍으면 애들은 기니디로 찍는 게 국룰이니까. 뭐 그냥 직접 대입해서 막 계산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빨리 풀리는 형태였다. 20번에 1번인 적도 있었어요? 20번에 1번 뭐 있게 하겠죠. 모르겠어요. 기억에는 잘 없어요. 보통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수반에 5번은 5번이지. 아 나라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찍는데 올해 수능은 기억 니은이었어요. 근데 쉬웠어요. 올해. 그러니까 기니디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 기니디가 어려우면 내가 도저히 못 풀겠으면 나는 그냥 5번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해. 기억 니은 디귿을. 근데 그래도 좀 할만하면 그냥 풀어보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16번인가 17번에 나와가지고 별로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그 지수로 함수 참고진 문제 우리 했잖아. 했어 아무튼. 됐고 자 그 다음에 접선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접선은 요것만 하나만 설명할게요. 애초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모르진 않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있고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어떠한 t라는 이 접점이 주인공이죠.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접점의 x좌표인 t가 늘 주인공이에요. 너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단 말이야. 내가 t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 t를 가정을 해서 풀면 돼. t를 가정을 하고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t에 대한 얘기로 자꾸 끌고 가면 돼요. 마지막에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내기도 하고 t에 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접선의 개수를 풀어내기도 하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메인 테마는 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선 이렇게 쓰죠. y는 너가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셔도 되냐면 자, 임의의 너 위에 한 점이 a,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b, a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이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너를 넘기고 너를 나눠주고 얘를 식을 쓸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f't는 넘어가면 b 빼기 ft 나누기 a 빼기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확하게 뭐냐면 a, b를 지나는 t, ft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좌변은 뭐냐면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즉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이 동일하다라는 방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풀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표현을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잠깐 보시냐면 작년 가형 기출이었고 그게 25번에 있어요. 25번 잠깐만 보세요. 얘는 접선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표현 자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t분의 ft 빼기 f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t, ft랑 뭐를 연결한 거야? 0,0인 원점을 연결한 어떠한 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t 값이 정해지면 그 순간에 평균 변화율은 정해질 거라는 거야. 원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 평균 변화율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25번이었고 이게 이제 가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평균 변화율에 대한 형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접선의 방정식 기본 저 표현은 뭐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독특하게 가르치는 거는 이게 있는데 3, 4차, 3차 함수와 직선의 만남. 그래서 언제 많이 쓰이냐면 3차 함수가 직선과 이제 접하는 상황, 어떠한 직선과 접할 때 내가 접점과 그
접점이 아닌 다른 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거든. 그래서 이 개념은 이번 수능 30번에서도 쓸 수 있었고 사실은 작년 수능 30번에서도 쓸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드릴게. fx가 이렇게 있어. 자, 대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t, ft라는 점이 있대요. 너에서 접선이 있대요. 접선이 있고 너가 다시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근데 너랑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대요. 너를 뭐 s라고 할게요. 그때 f't 곱하기 f's가 1이 되는 그때 뭐 t 값의 모든 t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걸 물어보겠대요, 문제에서. 그럼 이제 접근을 여러분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t, ft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합니다. 구해서 얘를 그어요. 그었고 얘랑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즉 너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y는 f't에 x 빼기 t에 더하기 ft랑 누구랑 연립을 하려 드냐면 얘랑 연립을 하려고 해요. 서로 만난다 같다. 만난다 같다 하고 나면 일단 t는 근으로 갔겠죠. t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둘의 만남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너에서 너를 뺀 함수는 여기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그냥 근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둘이 잘 생각해봐.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여기선 접하고 있어요. 접한다는 그 점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둘을 서로 뺐을 때는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죠? 접한다가 다 했어. 자, 그리고 나머지 s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단일근의 형태니까 x 빼기 s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거를 뺀 게 x 빼기 t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s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이제 양변 항등식 해가지고 저 정리해가지고 뭐 이제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관계를 쓰면 좀 편하냐면 직선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내가 mx 플러스 n의 형태예요. 맞죠? 그럼 이 mx 플러스 n이라는 거랑 너랑 만난다고 칩시다. 근데 잘 생각해봤더니 너를 넘겨서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너의 근이 t랑 s인 거죠. 맞아요? 그럼 너의 모든 근의 합인 이 t 더하기 s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보시다시피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s를 바로 뭐라고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쓰는 거냐면 결국에는 직선과 3차 사시는 이상의 함수가 만나는 경우 모든 근의 합이 일정하다. 의 합이 일정하다. 근데 써먹기 좋은 거는 언제만 써먹기 좋냐면 실근만 있을 때가 써먹기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접할 때가 써먹기가 제일 좋고 내가 굳이 모든 근이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실근이 하나만 있을 수 있죠.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뭔가? 허근인 거야. 허근. 허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기가 좋다는 거야. 중근이랑 그냥 단일근 얘 다 실근이죠. 그럼 실근의 합은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너가 t로 논다면 t 더하기 s가 2가 돼야 되니까 s를 2 빼기 2t라고 놓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쓴다고. 그래? 그럼 넌 바로 f't에 곱하기 f' 2 빼기 2t. 그럼 봐봐. 얘 4차식이, 2차식이고 2차식 나오겠죠? 는 1. 해보시면 4차식 나옵니다. 4차식에서 다시 모든 t값의 합, 근각에서 관계 풀어내고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3차 함수와 직선의 만남은 항상 그 접하는 점을 알면 나머지 한 점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최고차항과 2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굉장히 나중에 접선에서 써먹기 좋은 방식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앞에 쉬운 거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뒤에 어려운 걸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보세요. 왜? 물어보지 마. 자, 집중하세요. 1번 평균변을 마일부터 A까지 굳이 넣어봤어. 이거 작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되게 쉽죠? 그죠? F, A 빼기 F 마이너스 1이 평균변환이 되려면 이렇게 쓰겠지. FA 빼기 F 마이너스 1
나누기 A 빼기 마이너스 1. 너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 대입해서 그냥 A에 대해서 6 쓰시면 끝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표현 T분의 FT 빼기 F0 있죠? 는 F'T. 이게 뭐라고? 0,0이랑 T, FT의 평균 변화율인데 우변이 뭐예요? F'T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0,0이랑 T, T를 연결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이랑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대요. 그렇다는 건 뭘 한 거야, 이거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밑줄 치시고 원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 그럼 3이라는 거는 너의 원소라는 건 무슨 소리야? 아, 원점에서 그었더니 T가 3인 순간에 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F'0은 0이래. 아, F'0은 7이래.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그래? 그럼 한번 볼까? 자, 최고치 한계수는 1짜리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즉 그냥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게요. 3 너가 F3 빼기 F0 나누기 3 빼기 0는 F' 3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F' 0은 7이래요.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0부터 3까지 평균 변화를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F'3을 구해달라는 거죠. F'3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은 대부분 그냥 연립을 합니다. 사실은 미지수 잡고 연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내가 방금 가르친 게 있어. 원점에서 근 사실 원점이 아니죠. 0,F0에서 보지 미안해. 0,F0이에요. 0,F에서 미안해. 원점 아니에요? 원점 아니고 0,F0. 0,F0. 얘가 3,F잖아. 그럼 함수를 대충 그려보시면 3이 여기 있고 0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뭐야? F'0이 7이래. 그럼 얘가 7이네? 그죠? 그럼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0, 3, 뭘 알 수 있을까? 너의 근의 합을 알 수 있으니 근데 너가 요거 이해가요? 봐봐. 3에서 그은 접선이 0에서 다시 만났어. 근데 합이 그러면 6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3, 3, 0이니까. 합이 6이 되려면 최고차항이 1이고 이 차항이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F'0이 7이라는 거는 A 값이 7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미분해서 그냥 넣은 거야. 근데 마지막에 F'3을 물어보자.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해서 3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 괜찮죠? 사실은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한번 풀어봤고 자 3번 뭐만 써놓으시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마이너스로 갈 때 너랑 우변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좌변은 동그라미 치시고 a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변 동그라미 치시고 a에서의 우미분계수인 거죠? 그럼 좌변 어떻게 하면 돼? 좌미분이니까 위에식이죠. 위에식 미분해서 a 넣으시면 되고 우변은 아래식 미분해서 a 넣으시면 되고 식 정리하시면 a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은 뭐 하는 거냐면 고배미분법의 형태를 보겠다는 건데 봅시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gx가 fx랑 2차 함수랑 곱해진 형태야. f2는 0은 아니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생긴 게 2래요. 자, 리미트 너가 x 3승 빼기 8 너가 gx 빼기 2f2 너가 2분의 1이야.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죠?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 0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G2는
이 F2가 됩니다. 이제 요게 될 거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사실은 대입을 할 수 있죠. 좌변에 대입하시면 이 F2는 너가 A, F의 2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F는 0이 아니라고 했죠?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2 금방 구해놨고 그 다음 너라는 수식의 해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서 자 이렇게 그럼 잘 봐. 이만큼이랑 따로 가죠. 그죠? 얘 따로 수렴하죠 이미. 이 부분이 따로 수렴한단 말이야. 얘는 2로 보내면 12분의 1로 간다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6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얘는 G2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를 G 프라임 2라고 볼 수 있죠. 너가 6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G 프라임 2가 6이 나왔죠? 그럼 G 프라임 2라는 거는 GX를 가지고 미분을 해보시면 너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2X 빼기 G 프라임 X라고 쓸게요. 그냥 일단 FX 그 다음에 더하기 너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위아래다가 2 대입하시면 F 2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거는 F 2 더하기 F 프라임 2죠. 요 위아래다가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야 5번에 있는 요거 좀 밑줄 칠래? 3x가 2점 1,0, 0,1을 지나고 요거 밑줄 3차함수 fx가 2점 1,0, 0,1을 지나고 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니? f1은 0, 그 다음에 f0은 1 이렇게 쓸 거야? 아니 길게 갑자기? 오케이 알았노? 자 보세요. fx가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이거를 쓰시면 되게 편해요. 아이고 내가 몇 개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다항함수에 도입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 드릴게. fx가 여기 지나는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할게요. 1,1, 3,1을 지난대요. 예컨대 5,1까지 지난다고 합시다.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 최고차 함수 1이래요. 그럼 니네 이거 다 대입해서 연립하니? A, B, C, D에다 놓고? 그렇게 안 풀죠. 어떻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1학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건 여기다가 접목을 시킬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혹시? 왜 안 하죠? 이거 2점을 지나는, 여러분은 이거 뭐 한 거냐면, 이 3점을 사실은 지나는 직선을 이용한 겁니다. 이 3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1이라는 녀석이에요. 맞죠? y는 1과의 만남이 1, 3, 5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얘랑 누구랑 만나게 하면 좋을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랑 만나게 하면 좋겠죠. 맞아요? 1,0이랑 0,1을 지나는 직선. 아닌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fx랑 너랑 만난다는 거잖아. 즉 fx와 너와의 근이 1이랑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너를 넘길 수 있죠. 너는 뭐랑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나머지는 모르겠죠? 도입을 이렇게 치시는 게 훨씬 수월해요. 이거 넘기면 되잖아. 아니? 외워가 아니야. 알려줬어, 새끼야. 알려줬어.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데다가 선생님도 지난 2학기 때 하다가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니네 입장에서는 매년 존나 똑같은 걸 가르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가르치면서 나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아무튼 얘는 작년 2학기 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고3은 나한테 저렇게 안 배웠어요. 이거? 1이랑 0인데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난 건데 이렇게 너가 1이고 0이고 이렇게
얘가 y는 x 빼기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fx. 얘는 몰라요. 알파예요. 그럼 너 빼기 너가 0, 1 알파를 근으로 간다 이렇게. 아무튼 이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네. 그럼 여기 이렇게 놔야지 뭐. 그래? 그럼 ax 플러스 b 놓자. 최고차항 계수 모르면 난 이렇게 놓는 편이에요. 미안해. 최고차항 계수 1인 줄 알았어. 화내지 마. 됐지? 이거 이대로 넣으세요. 그냥 갖다 넣으면 돼. 미지수 2개고 극한에 대한 식 1개니까 그냥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놓는 꼴이 싫어서 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그러면 이건 또 하지 말까? 하나만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야 만약에 야 여기서 하나만 할게. 그럼 하나만 이거랑 2,4를 지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내 최고차항 계수는 주겠대요. 최고차항 계수는 이거라고 할게. 이건 이제 그냥 대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요걸 대입해요. 요거까지는 식을 이렇게 치고 2,4만 대입하라고 이씨. 그렇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정확히 작년 2학기 한 기말고사 때쯤 생각났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뭐라고 선언하냐면 항등식 끝. 자, 6번 항등식. 그거 몰랐어. 조용히 항등식. 그거 알았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심플하죠? 항등식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fx,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대. 이거 위아래다가 a 넣고 미분해서 a를 넣으셔도 되지만 두 함수끼리 서로 빼서 인수를 갖는다 라는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취향이에요. 그건 취향인데 보니까 두 함수끼리 서로 빼면 모든 근의 합이 0이 되겠네. 그죠? 그럼 a에서 접한다는 거는 근이 뭐가 돼야 돼? a 나머지 하나 뭐야? 마이너스 2a야. 그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아래식에서 위에 거를 빼. 그러면 묶을 수 있다고. 3분의 1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직 익숙치 않아도 돼. 왜? 나도 이 방식을 쓴 지는 나도 얼마 안 됐다고. 나도 이 방식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냥 a 넣고 b, 이거 미분해서 a 넣고 그냥 a 넣고 두 개 연립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 넘어갑니다. 방금 뭐 a 넣고 미분하고 a 넣으라고? 그거 말고? 알았어. 그렇지, 한 번 했는데 알아먹을 리가 없지. 자, 보세요. 지금 fx가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는 둘을 뺀 함수가 반드시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그랬어. 맞아? 그러면 서로 뺀다. 서로 빼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너가 빼기 1 빼기 b가 나오든 이게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했지. 그러면 3차식인데 인수는 하나밖에 안 남겠지. 3분의 1 앞에다 써주시고 나머지 얘가 뭐가 되겠냐고. 근이 뭐가 되겠어. 항등식이니까 근과계수 관계 쓴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a가 된다고. 왜? 합이 0이니까. 그 다음에 항등식이잖아. 전개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너네가 여기다 그냥 a 대입하고 미분해서 a 대입하는 것보다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유용한 상황들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다고. 넘어가. 조용히 해. 자. 2차 살아있으면 합쳐서 잘 만들면 되잖아. 2차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면 되잖아. 자, 조용히. 8번. 자, 함수 너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역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너를 1에서의 극한값이 있을 거고 1에서의 좌극한이 있겠죠? 그게 1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gx의 1에서의 좌극한 사실은 뭐가 되냐면 f'1이 되겠죠? 그럼 f'1이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1에서의 함수값인 b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f'1에 대한 형태를 얘를 수식을 바꿀 수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얘를 지금 이렇게 쓸게요. fx 빼기 자, 요게 x가 1로 갈 때 b 플러스 3이 돼야 되거든? 맞죠? 그럼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미분을 사실은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의 1에서의
얘는 극한값이죠. 그냥 좌극한이에요. 근데 gx의 1에서의 그러면 미분계수는 뭐가 되겠냐는 거야. 좌미분계수는. 이걸 다시 미분할 거야? 이대로? 이거 어떻게 미분할 건데? 이거 어떻게 미분해? 목세 미분법 할 건가? 로피탈 개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자 대입합니다. 원래 이거거든? 빼기 F1이니까 얼마냐면 A 더하기 3인가? 분모 X도 1이고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A시당초에 1 들어갔을 때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 분자의 식은 당연히 뭘 인수로 갖고 있을까?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약분은 뭘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 이거 와. 아니 지금 조립제법 쓰면 되죠? 이게 너입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평균 변화의 형태는 대부분 다 저렇게 약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약분이 돼요. 됐지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갖다가 넣으시면 그냥 풀린다. 9번이 좀 쓸데없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한데 옛날에 했는데 못하겠지? 아니야 9번 나중에 한번 풀어봐. 풀어는 보시고 이거 10번 볼게요. 10번 보세요. 미분 가능성 자 지금이 1시 준서 수업 몇 시지? 1시 반? 1시 반? 그럼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죠? 자, 일단 10번. 그럼 1시 10분까지는 괜찮을까? 너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뒤에 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네, 한 3문제만 더 봅시다. 3문제. 일단 10번 보세요. 조용히.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예시의 형태죠. 그죠? 자, gx는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gx는 분명히 절대값 안에가 3차 함수예요. 맞아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fx. 그렇죠. 더하기 2x 더하기 k는 뭔가 3중근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빼기 잘 모르겠으니까 a에 3승 이렇게 일단은 도입을 줄 수 있다고.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번 모든 실수 x는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식 그대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식을 바꿔주는 게 좀 편할까? 나누면 좋대고 이거 넘깁니다. 나누는 건 또 어디서 나오는 근본 없는 발상이죠? 근데 fx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왜 0이 될 수가 없죠? 3차 함수인데 당연히 어딘가에선 0이 되겠죠. 어디선가는. 무조건 0이 되죠. 무조건 됩니다. 자, 나눈다라는 거는 절대로 손쉽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부등식에서 뭘 나누거나 곱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부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부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승부를 걸지 말자. 그러면 넘겼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f1이 0이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봐. 봐봐. 얘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맞아요?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4차 함수가 1에서 0이 돼요. 그럼 대강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게 x 빼기 1의 fx일 거라고. 맞아요?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잖아. 이거를 fx랑 x 빼기 1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그냥 어떤 함수로 보는 거라고. 뭐 hx라고 보든가.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4차 함수가. 근데 1일 땐 0이잖아. 1에서 0이면서 계속해서 음수이려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1에서 접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f1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근데 g'1이 3일에 k값 구해달래. f1이 0이네? 그럼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네? 그럼 식 한 개는 나오네? 그럼 1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 빼기 a의 3승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k네? 네, 미안.
그 다음에 G'1, 2, 3이래. 자, G'1, 2, 3이다. G'1, 1, 2, 3. G'1, 1, 2, 3. G'1은 어떻게 구할까? G'1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야, 지금 gx라는 함수는 절대값에 마이너스에 x 빼기 a에 3승 이렇게 돼 있거든? 맞죠? 그럼 a가 어디 있을까? 대충. 뭐 어딘지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대충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원래 3중으로 가는 계량이 이렇게 생기는 게 x는 a. 맞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현재 gx입니다. 맞아요? 근데 g' 1이 3이래. 그럼 1은 어디쯤에 있게? 이쯤에 있겠죠?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얘는 원래 있던 너의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너를 미분한 게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요거 이해가요? 이 함수가 요거잖아 지금. 원래 요거. 맞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에 x 빼기 a에 3승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대칭 이것이 넌 마3이 되겠지. 이거 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끝. 응.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값 있는데도라니? 원래 절대값 함수가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중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알파의 3승을 주는 건 맞고, 근데 fx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딴 짓 좀 하지 마. 응? 그딴 짓 좀 하지 마. 초등학생도 아니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응? 카메라 신기하니? 야.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1번 작년 기출이에요. 12번 작년 기출입니다. 다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들이고 13번이 좀 중요해요. 13번 볼게요. 13번 봅시다. 13번 풀 거고 그 다음에 14번이 좀 오래 걸리고 14번은 가형 21번이었어요. 조용히 해봐. 14번은 가형 21번이었는데 근데 별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fx 3차 함수죠. gx는 기껏 해봤자 둘 다 직선입니다. 3차와 직선의 만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일단 13번부터 13번 쉬우니까 자, a가 0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절대값 x제곱 빼기 9 x 플러스 a가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너의 fx의 극대값을 구해달래. 야, 그럼 봐봐.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에 x 빼기 3 x 플러스 3 x 플러스 a 맞아요? 이거 작년 기출이야. 근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그럼 얘는 근이 3개네. 원래 근이 3개면 분명히 세 군데서 미분이 안 될 법한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중에 두 개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뭐 또는 뭐일 수밖에 없어? 뿔마 3일 수밖에 없는데 a는 양수니까 a는 3이 되고 끝. 정말 쉽죠? 이거 그릴 수 있죠? 넘어간다. 자, 14번은 봐봐. 14번이 가형 21번이고 15번은 나형 30번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봅시다. 이거는 석준서에게 맡길게요. 뭐 풀래? 14번은 가형 21번이었고 15번은 나형 30번이었습니다. 9월 30번. 근데 아니 난이도 자체는 뭐 비슷해요. 15번 합시다. 15번. 나머지 다음 시간에 풀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문제들 풀 것들이 많아서 좀 마저 이어서 풀게요. 자, 이 단원이 좀 어려웠어.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중요하게 출제돼서 내가 좀 더 올해는 더 어렵게 수업을 하는 거야. 작년에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넣었어요, 사실. 작년에 기출된 게 어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f1은 f3은 둘 다 0이고 그래? 개 쉽네. 그럼 나머지 근 하나 알파겠지, 그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x가 1보다 크나 갖고 f'x가 0인 원소의 개수가 딱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 뭐 그런가 봐.
상수 A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을 구해라. 재밌어요. 자, 일단 여전히 gx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절대값 거의 성애자 수준이고 이 정도면. 아니 얘도 작년 기출, 얘도 작년 기출. 이번 수능 30번도 역시 절대값이 표현된 형태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기출이다 보니까 너무나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미분 가능성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자, 일단 fx 잡을게요. 너는 최고차항 개수는 알 수 있나? 그렇죠. 최고차항 개수 알 필요가 근데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f0 곱하기 f 4a 분의 fg 4a를 한다는 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무관하게 약분이 되고 최고차항 개수 k라고 잡으면 k제곱 k제곱 날라가서 최고차항 개수는 알바 아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 없어서 손이 벌벌 떨리실 필요는 없어요. k에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알파 이 정도 놓겠죠 뭐. 그죠? 두 개가 실근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실근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허근 아닌가요? 안 되죠 당연히.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는 있다는 거야. 그거는 가능해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지. 그럼 너는 근이 x는 1에 있고 3에 있고 알파에 있는데 그럼 만약에 너가 1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fx라는 3차 함수는 1에서 접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인 원소의 개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개죠. 어디? 1이랑 what the 4 아니지. 저 2대2니까. fucking crazy야. 돌겠다 진짜. 공부하기 많이 힘드니? 3분의 7. 야 여기가 2야. 그럼 너는 3분의 4야. 더한 3분의 7이에요. 어디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1 이상에서 정확히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접선의 굵기가 0인 게 존재하죠. 문제 나번 조건상 1이라는 곳에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서 넌 아니라는 겁니다. 넌 아니에요. 알파는 1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나 3일까? 왜? 중근인 거는 이제 어쨌거나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3이면 그림이 또 어떻게 나와? RI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순간인 중근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근이 아니에요. 그럼 까비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자 근데 최고차항 문제 상관없어요. 뒤집어도 똑같아요. 근데 gx는 이렇게 생긴 걸 곱했대요. 그럼 얘는 6차 함수인데 6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골 때린다고? 그래? 일단 고민을 해보고 있어. 일단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그럼 너의 근은 누구냐면 1, 3, 알파예요. 맞아요? 그럼 너의 근은 누굴까? 1, 3 알파. 너는 뭐가 돼야 되냐면 a 빼기 1, a 빼기 3, a 빼기 알파예요. 맞아요? 야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이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6군데서 안 돼요. 맞아요? 단일근의 개수만큼 안 돼요. 6개인데 단일근이 없다는 얘기야. 조용히. 6개인데 단일근이 없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몇 개씩 묶어야 돼. 몇 개씩. 무조건 2개씩 묶을 거야. 왜? 3개가 묶이면 안 돼? 왜 안 돼? 3개는? 안 돼요. 3개는 왜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3개가 서로 다르잖아. 얘가 서로 다르거든. 3개가. 그러면 이 3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씩 같을 수밖에 없는데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관계? x는 2분의 a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그러면 2분의 a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켰을 때 내가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원래 fx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어. 근데 얘를 어딘가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켰더니 다시 원래 있던 녀석들이랑 근이 다 똑같아졌어요. 뭐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될까? 알파라는 녀석은 뭐밖에 안 될까? 2 또. 이가 왜 되냐고? 봐봐. 근이 3개가 있어.
야, 내가 이렇게 근을 3개를 줬거든? 이거 선대칭 시켜서 자기 자신한테 겹치게 해봐. 1000만 원 줄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잖아, 씨. 1000만 원 잃었죠, 방금? 가능하죠? 자, 이렇게 선대칭 되는데, x는 2분의 a의 선대칭이라서 안 됩니다. 왜 됐잖아? 됐잖아! 빨리 1000만 원 내놓으세요. 아, 닥치세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반드시 세실근의 간격이 같아야지만 어딘가에 대해서 너가 선대칭일 수 있어요. 그럼 세실근의 간격이 같다는 거는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2 또는 제발 이것도 좀 생각을 하자. 좀 생각이라는 거 좀 할래? 좀 제발. 그래서 3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f'x가 0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의 개수가 딱 1개래. 그러면 근이 만약에 1, 2, 3이야. 그러면 롤의 정리에 따르면 f'x가 0인 순간이 어디랑 어디 사이? 사이사이에 있죠. 맞아요? 롤의 정리라는 거는 함수값이 동일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맞아? 그럼 1이랑 2랑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f'x가 0이 되는 게 존재해요. 실제로 그렇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럼 2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그럼 당연히 누구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라고. 사실은 마일13이라고. 5는 1, 3, 5는 되겠니? 사이사이에 f'x가 0인 게 2개나 있는데 안 된다고. 나번 조건에 다 걸려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근이 마이너스 1 조용히 1, 3 이렇게 있다고. 어느 부분? 요거? 1, 2, 3? 1, 2, 3? 1, 2, 3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 2, 3 f'x가 0이 되는 순간에 2개나 있죠. 어딘지 몰라.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1 이상일 때 그렇게 f'x가 0인 게 딱 한 점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돼. 1이고 3이고 5야. 되게 안 돼.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1이야. 3이야. 얘는 돼, 안 돼? 얘는 되잖아. 왜냐면 1이 여기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된다고. 니네가 아까 간과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근 나왔죠? 근 나오고 뭐 그럼 대칭축은 1이죠? 1? 대칭축이 1이라는 건 2분의 a가 1인 거야. 또 이거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하지 마라 제발. a는 2예요. 그럼 함수값 fx 근 알파까지 다 나왔고 a값 나왔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 너무 쉬워? 근데 생각보다 쉽죠 사실은. 왜냐면 풀이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선대칭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만 딱 있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생각보다 애들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자, 됐습니다.